자, 만나서 반갑습니다. 금세 다시 만났죠? 나만 그런가? 자, 지금 아까 3강의 강의 분량이 30분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20분 남은 분량에 맞추려다 보니까 3강 마지막에 선생님이 말씀드렸던 돌림임 토크에 대해서 하는 것보다 지금 엄청나게 선생님이 강조했죠. 분해라는 개념에 대해서.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이 문제풀이 하면서 엄청나게 많이 보게 될 대표적인 두 가지 상황을 한번 해석해보는 시간으로 가지려고 해요. 자, 엄청 중요할 수 있어요. 물리2의 수능 선택하는 학생이 만약에 있다면 엄청나게 잘 알아들으셔야 되는 내용이고 자주 보게 될 상황이니까.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보시게 될 지필평가에서도 이 상황은 많이 나오겠죠. 물론 제가 지금 실판에 설명할 상황이 나오지는 않을 확률이 높죠. 이 상황을 전보시켜서 여러분이 해결해 나가야 되는 주 원리가 되는 거지 똑같지는 않을 겁니다. 근데 어쨌든 주 원리니까 한번 해석해 보겠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천천히 해볼 테니까 잘 따라보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기존에 알고 있는 여러분 머릿속에 있는 과학 지식, 물리학 지식하고 접목되는 게 굉장히 많을 겁니다. 자, 대표적인 게 제목을 한번 써볼게요. 자, 빗면입니다. 빗면. 1번 이렇게 동그라미 한 다음에 실생활 속 예시인데, 자, 빗면. 다 알죠? 빗면이 뭔지. 해석해 볼게요. 굉장히 단순한 자연현상 우리는 복잡하게 해석을 하니까. 근데 정확하게 아주 간단한 원리로 해석이 된다고 했죠? 다음 같은 이런 상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빗면이 이렇게 있고, 우리가 흔히 아는 빗면이 이렇게 있고, 이 빗면의 경사각은 세타라고 하겠습니다. 세타. 자, 빗면 위에 어떠한 질량이 대립 물체가 올려져 있습니다. 정지에 있을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고 등속으로 내려갈 수도 있을 거고 등가속도로 내려갈 수도 있겠죠. 물론 올라가는 일은 없을 겁니다. 그죠? 마찰이 있다면 정지에 있을 수 있거나 아니면 이제 등속 운동을 하겠죠. 자, 모든 상황을 한번 다 제시해 볼 건데 중요한 거는 여러분 교육 과정에서 마찰력을 크게 다루지를 않아요. 그래서 마찰이 없다고 하겠습니다. 마찰이. 얘가 이로 내려가려고 하면은 반대 방향으로 분명히 마찰이 있을 건데 일단은 마찰이 없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교육과정상에 좀 맞춰서. 대학교로 가면 근데 마찰력까지 다뤄요. 그러면은 하나만 추가하면 돼요. 그건 다 한 다음에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마찰이 없다라는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전제로 해서 마찰력의 개념이 나오긴 하지만 문제 상황에서는 보통 마찰을 다 무시한다 이런 단수조항이 많이 붙어있죠. 자, 곰곰이 생각해 봅시다. 마찰이 없기 때문에 어떤 물체를 올려놓으면 얘는 속력이 점점 빨라지면서 내려갈 겁니다. 그죠? 여러분이 언덕길에서 자전거를 타든 물론 마찰이 조금 있겠지만은 스키를 타든 언덕에서 이렇게 쭉 내려올 때 속력이 점점 빨라지죠? 그 상황인데 오늘 배운 거를 통해서 앞으로는 여러분이 그런 상황 속에서 한번 계산을 해봐요. 머릿속으로 어렵게 계산하고 내가 몇 초 뒤에 저 언덕의 바닥 수평면까지 도달하겠구나 라고 물리학 소년이 됐으면 좋겠지만 자, 해보겠습니다. 지장의 물체가 이렇게 빗면이 올려져 있으면은 우리가 아는 거에서부터 이제 분석을 해 나가야 되는 거죠. 우리가 아는 거에서부터. 우리는 뭘 알고 있습니까? 딱 봤을 때 여러분 힘이라는 개념을 물리학 원에서 일단 전제로 배웠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건 두 개밖에 없죠. 이 상황에서. 바로 뭐냐? 대표적인 게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힘. 지구가 모든 물체를 당기는 힘이 작용하죠. 중력이겠죠. 자, 그래서 중력, 그래비티니까는 천자로 G라고 해보겠습니다. force, F였죠? 알고 있는 거. 자, 중력이 작용하는데 곰곰이 보니까 또 다른 힘이 있죠. 자, 공기저항도 무시해요. 마찰력 무시하고 그 다음에 공기저항마저도 무시합니다. 물리학 원에서는 공기저항이 있는 역학적 에너지가 손실되는 운동도 살짝은 다르지만은 정량적으로는 다르지는 않죠. 자, 마찰과 공기저항이 없다는 가정하에 자, 중력이 존재하고 또 다른 힘이 뭐 있을까? 곰곰이 보세요. 있죠. 여러분이 지금 의자에 앉아있든 서있든 간에 바닥이 여러분을 떠받쳐주는 수직 항력이라는 게 있죠. 그죠? 수직으로 저항하는 힘이다. 떠받치는 힘이다. 그래서 꼭 수직 항력은 이 방향은 아니죠. 어떠한 면이 떠받치는 힘. 자, 제가 칠판을 이렇게 누릅니다. 손바닥 잡고 생길 건데. 칠판을 이렇게 누르면 선생님 손은 칠판 선생님 손을 떠받치는 힘은 여러분 쪽이죠. 그죠? 여러분 쪽입니다. 여러분 쪽이고 만약에 내가 얘를 이렇게 누르면은 이 칠판 면이 얘를 이쪽으로 떠받치죠. 그죠? 그래서 수직 항력은 이렇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수직으로 떠받치는 힘이다 해갖고 수직 항력이라고 하는데 보통 문제집에서는 이제 노멀 폴스의 약자로 N을 많이 씁니다. N, 노멀 하면은 일반적인 이런 뜻도 있지만은 수직의라는 뜻이 있거든요. 그래서 자, 힘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이 빗면이라는 면이 물체를 수직으로 떠받치는 힘이 하나 존재하죠. 그래서 수직 항력, 노멀 폴스 N이라고 하겠습니다. N. 됐죠? 없어요, 이제 더 이상.
마찰력 없고 공기저항 없고 없다고 했으니까는 얘한테 가해지는 힘은 면이 떠받치는 거하고 중력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는 이렇게 수평면에 서 있으니까 중력은 이렇게 작용할 거고 떠받치는 힘은 이렇게 작용하겠죠. 그죠? 빗면은 이렇게 작용할 거고. 자, 이제 해석을 해나가면 됩니다. 해석을 해나가면 되겠죠. 우리가 배웠던 지금 뭐 3차식까지밖에 안 했지만 그걸로 이거를 지금 해석이 가능해져요. 자, 그러면은 천천히 직각분해를 한번 해봅시다. 직각분해. 무조건 직각은 이것만 xy축은 아니니까 xy축을 내가 이렇게 세타만큼 틀어도 직각은 직각이죠. 자, 직각분해 해보겠습니다. 이 중력을 다음처럼 이렇게 선생님 수직항력을 분해하면 안 돼요 할 수 있는데 수직항력은 얼마인지 우리가 알 수가 없죠. 항상 어떠한 현상을 우리가 분석해 나갈 때는 우리가 알고 있는 물리량으로 알고자 하는 물리량을 찾아 나가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알고 있는 건 뭡니까? 중력이라는 거는 알고 있죠. 왜냐? 내 질량에 지구의 중력 가속도만 곱하면 되니까. 그죠? 자, 그러면은 분해를 해보겠습니다. 자, 얘를 분해하면 다음처럼 직각분해 할 겁니다. 직각분해. 전차 시에서 배우셨던 요런 파란색 벡터, 뭔지 모르겠지만 요 파란색 벡터하고 그 다음에 요 노란색 벡터 땡땡땡으로 해야 되는데 뭔지 모르겠지만 저 중력 벡터는 분명히 요 노란색 벡터하고 그죠? 요 노란색 벡터하고 그 다음에 저기 있는 저 파란색 벡터하고 합쳐져갖고 얘가 됐다고 말할 수 있죠. 직각분해했으니까 그죠? 얘를 직각으로 분해했으니까 이거 두 개 합치면은 빨간색 벡터인 중력 벡터가 나오겠죠. 괜찮죠? 자, 그러면 이제 잘 따라보세요. 약간 헷갈릴 수도 있어요. 지금 파란색 벡터를 이쪽으로 끌고 와도 되죠. 평행 이동해도 상관없다고 했으니까 얘랑 같으니까 직각삼각형이 또 만들어졌어요. 그죠? 직각삼각형이 만들어졌고 자, 여기가 세타면은 잘 생각해보세요. 여기가 세타면 빨간색하고 요 빗면의 이 길이하고 빨간색하고 중력 벡터하고 나란하고 그 다음에 빗변하고 요 파란색 벡터하고 나란하고 즉 무슨 말이냐? 더 쉽게 자, 요 빨간색이 포함된 요 삼각형은 빨간색 중력 벡터가 빗변이고 노란색이 밑변이고 파란색이 높이죠. 자, 더 쉽게 요걸 이렇게 뒤집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해하기 쉽게 뒤집으면은 자, 다시 요거를 요렇게 뒤집으면은 빨간색 벡터는 요렇게 나와 있을 거고 우리가 알고 있는 중력 벡터입니다. 그죠? 편의상 벡터 표시, 화살표 표시는 뺐어요. 자, 그 다음에 파란 벡터, 머리통하고 화살표가 만나니까 이게 파란색 벡터일 거고 그 다음에 노란색 벡터는 빨간색하고 시작점이 같고 화살표가 파란색 시작 부분을 향하는 맞죠? 요렇게 돌린 겁니다. 자, 근데 빨간색, 흰색 나란하고 파란색, 흰색 나란하니까 닮은 꼴이죠. 즉 어디가 세타입니까? 여기가 세타니까 지금 이 삼각형하고는 닮은 꼴이니까 그죠? 여기가 바로 세타가 됩니다. 세타. 괜찮습니까? 자, 그러면 파란색은 우리가 이름을 이렇게 붙여줬어요. 이 빨간색의 y 성분이니까는 중력 벡터의 y 값이죠. 자, 이름을 이렇게 한번 붙여줍시다. 요 파란색 벡터를 얘죠, 얘고 얘가 얘인데 지금 이 상황을 잘 보면 빨간색은 분해가 됐으니까 없어졌고 볼 필요가 없죠. 지금 이 물체한테 작용하는 힘은 노란색 두 개하고 파란색 한 개인데 우리가 어떠한 물체든지 빗면 위에 가만히 놓으면 점점 빨라져서 내려가죠. 즉 그쪽으로 점점 빨라져서 내려가는 쪽으로 힘이 작용한다는 소리인데 그 힘이 바로 우리가 찾아낸 이 파란색 때문에 그런 거죠. 이 파란색 때문에 모든 물체는 점점 빨라지는 거겠죠. 힘이니까 힘. 분해됐던 힘이니까.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름을 이렇게 붙여줄게요. 미끄러지는 힘이다 라고 이름을 붙여주면 되죠. 빗면 위에서 미끄러지는 힘. 이 파란색 때문에 물체들이 빨라지는 거니까. 자, FB라고 쓰면은 우리가 계속 했던 거. 자, 중력의 Y 성분이니까 중력 여기다 이제 써줍시다. 중력은 질량의 M 물체의 중력은 질량 곱하기 중력 값소 mg죠, mg. 요 정도는 뭐 다 알고 있으니까. 그러면 요 파란색 값은 mg의 뭡니까? 사인 세타 값이죠. 됐죠? 자, 노란색도 이제 한 번에 갑니다. 노란색은 뭐 이름이 따로 없으니까는 F'이라고 합시다. F'이라고 한다면 자, 얘는 mg의 주어진 본 벡터의 코사인 성분이었죠? 코사인 세타입니다. 자, 그런데 이 본 그림을 다시 넘어와서 보면은 물체가 일로만 점점 빨라지면서 내려가지 얘가 가다가 공중부양하거나 얘가 가다가 빗면을 막 뽀개고 들어가거나 이런 상황은 일어나지 않죠. 그 말이 뭡니까? 우리가 이렇게 지면에 서 있을 수 있다는 소리는 내 중력과 떠받치는 힘이 항상 평형을 이루고 있는 거죠. 같다는 거죠. 자, 이 상황은 뭡니다. 지금 얘가 내려만 가는 거지 위로 올라가거나 밑으로 파고들지 않는다는 소리는 얘한테 작용하는 이 힘과 얘한테 작용하는 이 힘이 같다라는 거죠. 평형입니다. 평형.
지금 뭐냐면은 노란색을 찾았는데 이 노란색은 mg 코사인 세타인데 자, 이 노란색 값이 mg의 코사인 값인데 얘하고 방향은 반대고 크기는 같다는 소리죠. 즉 찾았습니다. 뭘 찾았냐? 빗면 위에 있는 모든 물체의 normal force 수직항력 빗면이 물체를 떠받치는 힘은 그 물체의 중력의 코사인 세타 값으로 표현이 가능하다는 소리죠. 언제나 적용되는 표현법이죠. 그럼 우리로 한번 해봅시다. 선생님 같은 경우에 자 지면에 수직으로 서 있으니까 나도 수직항력이 있을 겁니다. 중력과 같겠죠. 근데 당연한 걸 어렵게 또 계산합니다. 지금 내가 서 있는 빗면이라는 그 빗면의 각이 몇 도입니까? 수평면이니까는 0도죠. 0도. 수평면이니까 이렇게 돼 있으니까 0도죠. 그럼 코사인 0은 1이죠. 즉 노멀 폴스는 mg 중력과 같죠. 굉장히 쉬운 걸 어렵게 해석했어요. 만약에 빗면인데 거의 90도에 가깝습니다. 거의 90도에 가까우면 어떻게 됩니까? 90도에 가까우면 수직항력이 사라져버리죠. 그렇죠? 그냥 자연학에서 떨어져버립니다. 그럼 코사인 90은 얼마입니까? 0이죠. 수직항력이 없어. 그냥 중력만 작용해서 떨어진다는 거죠. 자, 중요한 거 하나 해석했습니다. 시험에 종종 나오는 개념이에요. 근데 이걸 외우라는 게 아니고 이 상황을 분석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 이걸 외운다고 문제는 풀리지 않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이 상황을 이해하세요. 자, 이제 다른 걸로 가봅시다. 마지막으로 찾았던 거. 미끄러지는 힘. 미끄러지는 힘. 자, 파란색. 이해했죠? 미끄러지는 힘. 이게 제일 중요한 건데 빗면 위에 있는 모든 물체는 공기저항하고 마찰을 무시했을 때 미끄러지는 힘이 작용하는데 바로 mg의 사인 세타 값으로 미끄러져 나간다는 소리죠. 그러면은 자 이제 봅시다. 알짜임 알죠? 알짜임. 그 물체에 가해지는 모든 힘의 합. 자 다시 돌아옵니다. 빨간색 볼 필요 없다 그랬죠? 분해를 해버렸으니까. 분해하면 볼 필요가 없죠. 아니면 분해한 걸 보지 말고 한 개만 보든지. 자 얘를 보지 말고 이 물체에 가해지는 이 질량이 있는 물체에 가해지는 알짜임 모든 힘의 합. 얘하고는 반대 방향이 크기가 같으니까는 끝났죠. 남아있는 힘은 파란색밖에 없고 이 파란색 미끄러지는 힘이 바로 알짜임이라는 소리죠. 알짜임. 자 그래서 이 미끄러지는 힘이 알짜임 다 알죠? F 이퀄 기억납니까? 쌤한테 작년에 얼핏 배웠던 몇몇 반 학생들은 구호를 외쳤죠. F 이퀄 MA. 자 그러면 이러한 사실이 하나 또 도출이 돼요. 이 미끄러지는 힘이 알짜임이니까 알짜임 보통 여기다 처음부터 M 씁니다. net pulse 돼갖고 net 실제의 알짜의 이런 소리고 자 그러면 양변에서 M 지워지고 이런 결론이 나옵니다. 빗면 위에 있는 모든 물체의 가속도 acceleration A 값은 G sin 세타. 굉장히 신기한 결론이 나왔죠. 무슨 말이냐? 빗면에 있는 모든 물체는 1kg을 여기다 놓고 100kg을 놓고 1톤짜리를 놔도 질량이 지워져 버렸죠. 질량과 상관없이 1kg이든 100kg이든 1톤이든 어떤 물체든 간에 굴러 내려올 때 속도의 변화량인 가속값은 어떻다? 같다는 소리죠. 뭐에만 의존한다? 중력 가속도. 모든 물체가 받는 중력 가속도에 이미 빗면이 정해져 있는 각도인 사인 세타 값에만 의존을 한다는 소리죠. 질량 지금 m이 사라져버렸어요. 질량하고 상관없기 때문에 모든 물체는 자기 질량과 상관없이 빗면 위에서 속도의 변화량의 크기가 같아진다. 같은 시간 동안에 속도 변화의 크기는 같다는 소리죠. 바로 G 사인 세타로 표현된다는 소리입니다. G 사인 세타. 지금 무슨 말이냐? 쉽게 경사각이 30도면 사인 30은 2분의 1이죠. 중력 가속도는 보통 우리가 10으로 잡죠. 가속도가 5가 나옵니다. 5. 초당 1초당 속도가 5씩 증가한다는 소리죠. 5m/s씩 증가하면서 모든 물체는 질량에 상관없이 5m/s씩 초당 빨라지면서 내려온다는 소리죠. 이해합니까? 요게 이제 논술형으로 보면은 이런 개념이 조금 많이 나오는데 시간상 요거는 조금 빨리 설명드리면은 이런 걸 한번 해석해 보세요. 요런 거. 빗면은 아니고 이런 데서 굴러내려오는 애가 있습니다. 이런 데서. 그죠? 그 다음에 요렇게 굴러내려오는 애도 있고 자, 이 경우. 공을 지금 맨 꼭대기에서 놓으면은 누가 제일 먼저 내려올 걸 한번 생각해 본다면 이제 여러분은 이 개념을 이해하셨다면 해석이 됩니다. 얘는 제일 처음 가속도 값이 세타가 제일 크죠. 세타가 접선이 얘니까 얘는 세타가 접선이 그러니까 얘는 이런 경사면에 처음에 있었던 거고 경사면이 점점 세타가 커지는 거고 얘는 경사면에 세타가 점점 작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초창기에 여기서 굴러내려오던 이 세 가지 경우를 본다면 얘가 가장 초기 가속도 값이 클 겁니다. 그죠? 초기 가속도 값이 크다. 그 말은 1초에 변화하는 속도량이 크다.
속도가 어쨌든 많이 커졌죠. 얘는 1초가 지난 다음에 1m/s면 예를 들어 얘는 1초가 지난 다음에 2m/s, 얘는 1초가 지난 다음에 5m/s다. 이런 말이죠. 그러면은 속도의 개념은 뭡니까? 속력의 개념이 단위 시간 1초 동안에 나아간 거리가 속력 또는 속도죠. 자, 속력으로 가봅시다. 그럼 얘는 가속도가 커서 속도 변화량이 커서 속도가 커졌죠. 그러니까는 같은 시간 동안에 진행한 거리도 얘가 가장 많이 진행했겠죠. 이해합니까? 그래서 세 가지 경우에 공을 굴러내리면 가장 먼저 지면에 도착하는 애가 바로 얘죠. 이해합니까? 뭐 그런 경우에 이제 많이 하는데 이런 거 나중에 대학에서 하실 거니까 그냥 이런 거다라고 우리가 배웠던 내용을 접목시켜봤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좀 이제 문제풀이 할 때 또 많이 보실 수 있는 상황이 뭐냐면은 다음처럼 진자의 운동에서 지금 그릴 건 진자라는 개념은 아니고 나중에 자세히 다룹니다. 우리 이걸로 수행평가도 할 거예요. 자, 진자의 경우에서 진자가 멈춰있는 경우를 우리가 해석하는 경우가 있는데, 진짜 막 천장에 매달려갖고 그네 있죠, 그네. 천장에 실에다가 줄을 매달아갖고 흔들면 왔다 갔다 하죠. 뭐 지구학 시간에 여러분 푸코진자 이런 거 많이 배웠잖아요. 근데 어떠한 경우가 작용해서 멈춰있는 경우를 한번 해석해 볼게요. 질량이 m인 추가 지금 천장과 이루는 각이 세타를 이루면서 정지했다고 하겠습니다. 정지. 잠깐 아까 요거 설명해 주기로 했죠. 만약에 이물체가 정지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얘기했던 마찰이 있다는 소리죠. 그거 단순한 거예요. 정지했다? 이 파란색하고 운동 방향에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는 뭔가가 같다는 소리죠. 그죠? 그냥 얘는 듣기만 하시면 됩니다. 요 빨간색, 뭔지 모르겠지만 요 빨간색이 운동하려고 하는 방향과 반대 방향이 이 빨간색이 얘랑 같아서 정지했다. 이런 소리니까는 지금 뭡니까? 마찰력의 크기마저도 구할 수가 있죠. 얼마입니까? 마찰력은 바로 미끄러지는 것 같은 mg sin 세타죠. 이해합니까? 근데 등가속 운동을 한다. 대학교 과정입니다. 미끄러져 내려가는 힘이 10N, 마찰력은 6N이다. 그러면은 R자임은 4N이죠. 그러면 4N이 MA 한 다음에 문제를 이제 풀어나가면 되는 거죠. 이해하셨죠? 자, 이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정지했다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죠. 우리가 아는 걸로만 해석한다고 했어요. 아는 걸로만. 뭘 알고 있습니까? 우리가 어떤 힘을 합니까? 마찬가지죠. 지구가 이것도 당기겠죠. 중력. 자, FG라는 표현은 일단 이제 빼기로 하고 중력 바로 써버립니다. mg가 있고, 또 있죠. 얘가 이게 작용하는데 내려가지 않고 가만히 있는 이유는 뭐가 또 땡기고 있죠. 그렇죠. 바로 실이 땡기는 장력 T가 있죠. 텐션의 약자입니다. 텐션 하면은 이제 긴장감 뭐 이런 것도 있고, 우리 보통 그 기타 뭐 이런 할 때 장력이라고 하는 거죠. 지구학에서 많이 나오고 뭐 표면 장력 아니면 그 다음에 뭐 단층할 때 뭐 횡압력 그 다음에 장력 뭐 이런 식으로 많이 나오죠. 즉 당기는 힘입니다. 당기는 힘. 실이 물체를 당기는 힘.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이 두 가지 상황밖에 없는데, 자 이제 시작을 하면 되죠. 직각분해를 또 하면 됩니다. 직각분해를. 자, 직각분해를 하면 다음처럼, 자 파란색 뭐 하나 분해가 가능할 것 같아요. 파란색. 자 분해합니다. 파란색 분해하면은, 자 얘는 요런 힘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색깔 좀 더 있으면 좋겠는데, 자 요런 힘으로 분해가 가능하죠. 파란색은 노란색과 흰색으로 분해가 가능해집니다. 됐죠? 가능해졌는데, 선생님 좀 상황 설명을 약간 잘못한 게 있네요. 정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보니까 문제 상황이 정자 상황이 많이 나왔고 제가 이렇게 말을 했는데, 자 그걸 다 포함해서 설명할 테니까 보세요. 자 그러면 지금 파란색을 분해하면은 다음처럼 노란색, 흰색이 나오는데, 자 여기가 세타면 동위각이니까 여기가 세타겠죠. 자 그러면은 노란색은 요 점선, 흰색 점선하고 노란색하고 같으니까는, 자 이제 한 방에 좀 가도 괜찮겠죠? T라는 장력에 요거는 그쵸, 코사인이죠. 요거는 왜냐면 세타가 여기 있으니까. 세타가 여기 있는 게 아니고 세타가 여기 있으니까 지금 얘가 밑변이죠. 높이가 아니고 밑변입니다. 그래서 노란색은 T의 코사인 세타 성분이고, 자 흰색은 얘가 바로 사인 성분이죠. 이 직각삼각형의 높이에 해당되죠. 그래서 얘는 T의 사인 세타 성분입니다. 자 이제 여기서 문제들이 만들어지는데, 아까 처음에 선생님이 정지라고 했던 표현까지 다 합쳐서 설명하면은 출제자가 문제를 만듭니다. 만약에 정지했다고, 아까 선생님 처음에 설명드렸던 정지했다고 했다면은 힘을 하나 추가시켜줘야 됩니다. 이제 대충 느낌이 오죠. 파란색은 볼 필요가 없습니다. 분해가 됐으니까. 노란색, 빨간색이 같겠죠. 만약에 노란색이 크면은 얘는 위로 운동을 할 거고, 빨간색이 크면은 아래로 운동하고 실이 끊어져 버리겠죠. 하지만 이 상태에서 만약에 정지해 있다면 Y축에 해당되는 이 노란색과 빨간색은 같겠죠.
그죠?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이 나온 게 바로 이 물체의 중력은 장력 곱하기 코사인 세타로 표현이 가능하다는 소리죠. 얘는 어떠한 문제 상황에서도 얘는 맞다는 소리입니다. 근데 이제 X 문제죠. 만약에 이 상황이다. 얘랑 얘랑 같아서 사라졌고 아직 남아있는 게 있죠. 흰색이 남아있습니다. 파란색 볼 필요 없고 분해했으니까 이렇게 분해했으니까 노란색, 빨간색 서로 상쇄됐습니다. 그죠? 근데 흰색이 남아있죠. 이 흰색 때문에 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흰색 때문에 바로 얘는 다시 운동을 시작해갖고 그네처럼 왔다 갔다 할 건데 실제로는 이제 복원력이라는 개념을 적용하기 때문에 맞지는 않아요. 요 흰색이 힘이 남아있어서 운동을 시작한다는 거지 요 흰색 힘 때문에 얘가 그네 운동을 하는 거 아니고 얘는 그 다음에 이렇게 운동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쪽으로 향하는 먼 힘이 있는데 그건 나중에 우리가 진자의 운동에서 다시 파악하기로 하고 지금 중요한 거는 이 힘은 사라졌지만 어떠한 힘이 아직 남아있으니까는 요 흰색 힘이 이 물체의 바로 알짜 힘이라는 거죠. 알짜 힘. 그죠? 이런 상황으로 문제가 만들어진다는 소리입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까지 문제를 만들면 조금 난해하고 어렵고 실제로는 뭘 하나 더 주죠. 여기에 실이 하나 있다고 칩시다. 자, 이쪽에도 뭐 어떠한 벽면이 있어서 자, 여기 벽면입니다. 벽면. 문제를 지금 알죠? 실제 많이 하는 거. 그래서 출제자로서 문제를 만들어 버립니다. 벽면이 하나 있고 실 A라고 치고 얘가 실 B라고 한다면 이제는 정지한 상황으로 문제를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정지했다면 하나만 추가된 것뿐이죠. 노란색, 빨간색 같았고 정지했다는 거는 왼쪽, 오른쪽도 같아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어떤 색으로 할까? 자, 색깔이 파란색으로 할까? 이 실이 질량의 물질을 당기는 힘을 T'라고 했습니다. T'. 그러면 그렇죠. 결론이 나왔죠. T'하고 흰색하고 같아야 되니까 T'하고 그 다음에 T의 사인 세타는 같다 해갖고 두 개의 방정식을 얻어내서 이제 연립을 해서 문제의 정답을 찾아 나가기 시작하겠죠. 이해가십니까? 자, 시간이 또 다 됐네요. 자, 이렇게 4강은 이렇게 중요한 개념이었던 벡터의 분해를 가지고 문제 상황을 해결해 봤고 다음 5강부터 이제 그 돌림힘이라는 아주 재밌는 개념이에요. 돌림힘에 대해서 배우면 여러분이 좀 발명관이나 이런 학생들은 뭐 발명할 수 있는 게 아직도 무궁무진하게 남아 있으니까 다음 시간에 돌림힘을 재밌게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입니다.